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뭐 전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일본 여자 스시녀라 함은 하나의 유토피아잖아, 그치? 근데 그 일본 여자가 말해주는 그런 훈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젠뱅TV에 인터뷰했던 여자거든요. 일본인 모모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름 이제 한국 남자들이랑 이 야스를 좀 많이 했어. 3년 동안 20명 정도랑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나름 이제 프로페셔널한 분이 얘기하는 한국 남자의 문제점이니까 우리가 암기해 놓고 적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내가 이거 인터뷰 전문은 다 안 봐서 잘 모르겠어. 다만 이렇게 굴러다니는 스샷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나온 내용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분이 아까 말한 대로 한국에서 3년 동안 한 20명 정도랑 관계를 했다는 거야. 3년에 20명이라고 하면 그지, 이게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해.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스시녀가 한국 남자 20명이나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배신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일본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 잭스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자유롭고, 나도 일본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일본 여자랑 한 적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보면 좀 남자 여자 관계를 더 획일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이렇게 혼술 같은 거 마로 이렇게 하러 다니다가 실제로 막 여자가, 일본 여자가 나 보더니 한국 사람인 게 보이는가 봐, 그게.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술 한잔 먹을래요? 진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키토리 먹으러 갈까? 이래가지고 야키토리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뭐 이제 좀 매차쿠차 뭐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느낀 거는 일본 여자들은 그게 좀 확실한 것 같아. 받아주는 건 되게 잘 받아줘. 근데 그 뭐 옆에서 얘기도 잘 받아주는데, 근데 이 남자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연락처 같은 거, 라인 같은 거 물어보면 안 된다 하고 가고, 근데 만약에 연락처를 알려주잖아. 그러면 거의 뭐 이제 몇 번 만나면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그레이존 같은 게 있잖아. 남자와 여자와 썸과 회색지대 같은 게 애매한 관계로 쭉 가는 게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굳어지면 뭐 친구처럼 된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더 그런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에 더 확실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뭐 여튼간에 이 3년 동안 20명과 관계를 한 이 일본인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참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는 그 한국 남자를 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특히 이게 욕 쓰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때 씨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 좀 저속한 단어 좋아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여기 뭐 폰오버 보더라도 이제 뭐 이제 썩 마이 푸시 막 이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굳이 이게 뭐 이제 이쁜 단어가 많지만 근데 저속한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뭐 이게 얘기를 할 때 좀 귀엽게 하잖아. 한국에선 보댕이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똑같이 얘기해도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이게 굳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되게 흥분된단 말이야. 야, 맛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게 딱 직설적으로 뱉는 게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여자,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욕 같은 게 많이 없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음부나 둔부 같은 거, 이게 보댕이 말할 때 이제 오망꼬 이런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근데 욕 자체가 잘 없다 보니까 이 여자는 이제 뭐 씨발 이런 말 되게 좋아한다 하더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한국 남자 20명이랑 했는데 한 번도 오르가즘을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홍콩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 남자들은 그게 부족하다는 거야. 뭐가 부족하냐면, 오체분할술이 부족하다는 거야. 오체분할술 뭔지 알다. 내 유튜브 본 사람 뭔지 알 건데, 애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얘기할 때, 이게 애무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한국 남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오빠 못 믿나? 오빠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일본 남성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냥 일본 남자가 훨씬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일본 남성과 한국 남자의 그 평균 주식 크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사실 이거는 애매하거든, 이 주식 크기라는 게. 근데 단호하게 한국이 더 크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래, 내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냥 키 큰 사람을 만나면 되거든. 그래서 그 주식 크기랑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게 키란 말이야, 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홍만이 형이 작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사람마다 편차가 좀 큰 건 사실이거든. 키가 크다고 또 다 큰 게 아니라 키 작다고 또 다 작은 게 아니란 말이야. 키 작은 애 중에서 큰 애들은 키 큰 애 다 싸빠른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인의 그런 평균 신장을 봤을 때는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긴 쉽지 않을 애매한 차이긴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여자는 한국에서 키 큰 남자를 만났을 확률이 되게 높아. 왜? 일본인 여자면 인기 오질나게 많잖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폭이 엄청 넓단 말이야. 한국에서 이미 유토피아 그 자체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보다는 다 이게 좀 큰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진다는 거야. 왜? 얘네들은 나를 홍콩으로 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항상 라방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야. 나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운전 못한다고 말하는 남자 본 적 없고 잭스 못한다고 말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실제로 그래. 근데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보잖아. 이런 잭스나 이런 거 얘기해보면 자기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정말로 잭스를 잘한다 싶은 남자는 몇 명 안 된대. 대부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 흥분하면 꺼내가지고 그냥 씨발 몇 번 그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처럼 지 혼자 넣고 싸고 빼고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좀 되게 좀 흔한 그런 경우더라고. 그래서 뭐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 왜냐면 남자들은 이게 쿨타임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뿡 되면 그때 애무를 하다가 이게 다시 죽으면 이제 쿨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두른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나 저러나 도로 가도 뭐로 가도 홍콩으로만 보내면 되거든. 이거는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나도 근데 되게 재밌는 걸 하나 찾았는데, 그 MBTI 얘기 내가 하기 싫은데, 내 MBTI가 ENTP거든. ENTP들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거의 상대방을 보내는데 좀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상대방을 보내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좀 집착하는 경향이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잭스 같은 거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편이란 말이야. 그리고 오르가즘 같은 거 거의 거짓말할 필요 없다. 그냥 이게 네가 좋아하는 걸 말해라.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물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편이란 말이야. 물론 어떤 사람도 박살낼 수 있는 킹코브라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이게 빡 보내려면 나도 옛날에는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M으로 먼저 보내고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M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면, M으로 해서 뭐 여자가 먼저 가잖아. 남자는 한번 하고 나면 관계가 안 되잖아. 이 쿨타임 때문에. 근데 여자는 한번 이렇게 싹, 소위 말해서 이제, 오빠, 쌌어!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더 끈적끈적해져. 안이 조금 더 끈적끈적. 그러면 더 박을 때 더 느낀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자들한테도 이게 물어보니까 그게 굳이 이렇게 M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그 삽입 오르가즘으로 보내면 그 느낌이 일반 M으로 이렇게 클리로 보내는 것보다 5배 이상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면 돼.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 울트라맨이 3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가기까지 10분이 필요하잖아. 그럼 7분을 M으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람들이 잘 안 지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 뭐냐 하면 M을 이렇게 해. M은 이제 내가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M 할지 모르잖아. 그러면 야 씨발 이렇게 살살 만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해. 야, 이렇게 살살 만져도 될까라는 그런 느낌. 이거면 뭐 거의 다 호불호는 없거든. 그런 식으로 살살 이렇게 조심조심 살며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자가 이제 달아오르면 그런단 말이야. 오빠 넣어줘. 이러면 그때 좋까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그때 조금. 나중에 오빠 이렇게 완전히 이제 미쳤을 때
그때 이제 그때 킹코브라 꼽으면 끝이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요거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느낌이 와. 그래서 나는 아직도 좀 이게 신기했던 게 옛날에 그 미녀들의 수다 아니었다 마녀들의 수다였나 그 허중 씨 나오고 옛날에 정은이 누나 나와서 잭스 얘기하던 거 있었잖아. 그 마녀 사냥이었나? 거기 나오면 그 정은이 누나가 그랬거든. 동시에 가는 게 진짜로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살면서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 진짜로.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더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 맞추는 방법이 있어. 타이밍이 있다, 진짜. 진짜 그게 있다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서로 하다가, 물론 가끔 가다가 내가 먼저 갈 때도 있지. 그러면 여자 화 오질나게 낸다? 보통 여자들은 막 그 거진 오르가즘 막 연기하고 막 그렇다 얘기하잖아. 아니야. 이렇게 대충 계산했는데 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더 흥분해가지고 빨리 끝낼 때가 있거든. 빨리 끝내면 그러면 얘 여자친구가 바로 진짜 이런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잡는 순간이 있어. 그 타이밍을 알게 돼요. 그게.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삽입을 했을 때도 이게 완급 같은 게 허벅지에 힘을 주는 거, 이 혈류량을 조정하려면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피치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여자친구가 매일 아침 돼지국밥 말아준다.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본 여자가 말하는 이 부분만큼은 근데 확실히 한국 남자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 반대로 일본 남자들은 왜 이걸 잘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이거는 서로 상호 배려하는 분야가 굉장히 강해요. 일본 내에서는. 그런 게 되게 강하단 말이야.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남자 M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주는 줄 알아? 그래서 하더라도 야 어떻게 얘는 내 걸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소중하게 해주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그런 약간 이제 배려 문화 같은 게 일본에는 좀 많잖아. 그런 것들이 잭스할 때도 묻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하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여기서 몇 명이나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일본 여자와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진짜 이게 잭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끝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일단은 애무의 공식을 알고 싶으면 내 유튜브에서 오체 분할술 쳐보고 알았지? 그래서 그거 하면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인내심과 마인드를 좀 바꿔가지고 아름다운 잭스로 아름다운 일본 여자와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